안녕하세요. 감동호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한방제 전문가가 한국을 무시했다가 완전히 뒤집어진 충격적인 실화를 아시나요? 37살 아나코 타카하시. 도쿄 최고의 방제 설계 수석 엔지니어였던 그녀는 한국을 결과만 챙기고 과정은 허술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그녀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죠. 과연 무엇이 일본 최고 전문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의 충격, 그리고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한 여성의 감동적인 변화 이야기입니다. 또 지진이네요. 아나코 타카하시는 흔들리는 사무실 창문 너머 도쿄 시내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중얼거렸습니다. 37살의 방제 설계 수석 엔지니어인 아나코에게 지진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저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데이터일 뿐이었죠. 타카하시-상, 부장님이 찾으십니다. 후배 직원이 급하게 들어와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도쿄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해 회사 전체가 비상 상태였어요. 부장실에서 김포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아나코를 맞았습니다. 타카하시-상, 급한 출장이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방제 시스템을 조사해 주십시오. 아나코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습니다. 한국 말씀이십니까? 최근 도쿄 지진 빈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해외 방제 시스템 벤치마킹을 지시했습니다. 아나코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의 방제 기술이라니, 일본의 방제 기술과 경험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참고용으로 보면 되겠군요. 아나코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아나코는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오늘 오후 지진 이후 시민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며 있었어요. 특히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의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집 앞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자택에서 짐을 싸면서 아나코는 한국 출장의 의미를 되새겨보았습니다. 솔직히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봤던 시민들의 불안한 표정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방제 전문가로서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동일본대 지진 때 고향집이 무너지면서 가족이 다쳤던 기억이 떠올랐을 그때의 무력감이 아나코를 방제 전문가의 길로 이끌었죠. 가방을 닫으며 아나코는 다짐했습니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자. 비록 기대는 크지 않지만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아나코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내부 구조부터가 예상과 달랐어요. 천장과 기둥의 연결 부위, 벽면에 내진 보강재까지 지진 대응을 고려한 설계가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아나코는 무의식 중에 탄성을 내뱉었어요. 공항 로비 디지털 안내판에는 실시간 지진 감지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대피 경로와 비상 연락처까지 함께 안내하고 있었죠. 도착 로비에서 타카하시 상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우입니다. 이번 조사 기간 동안 가이드를 맡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일본어는 유창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분하고 신중한 느낌이 있었어요. 39살로 한국 스마트시티 방제 설계 책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도 아나코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고속도로 위 전광판들의 평소 교통 정보 외에도 각종 안전 관련 메시지들이 표시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우 씨, 이 고속도로는 언제 건설된 건가요? 이 구간은 최근 5년 전에 전면 재설계되었습니다. 지진 대응을 위해 기존 구조물을 모두 보강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송도 스마트시티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와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에 도착하자 아나코는 눈을 크게 떴어요. 거대한 스크린 월에는
도시 전체의 실시간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통, 전력, 상하수도, 지진 감지 센서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지진이 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지진 감지와 동시에 가스 공급이 자동 차단되고 엘리베이터가 가장 가까운 층에 정지했어요. 교통신호는 비상 모드로 전환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도 맞춤형 대피 안내가 전송되었습니다. 이 정도라니. 아나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시도해봤지만 기존 인프라와의 호환성 문제로 번번이 좌절되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요. 현우가 담담하게 말한 이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기술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 판교 스마트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어요. 외관부터 달랐습니다. 건물의 기둥과 보의 연결 부위, 유리창의 특수 프레임까지 지진 대응을 고려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관리사무소는 마치 항공관제센터 같았습니다. 여러 모니터에 아파트 전체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실제 지진 상황과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도 5.5의 지진이 발생하자 아파트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세대의 가스 밸브가 자동 차단되고 승강기들이 가장 가까운 층에 정지하며 비상계단 조명이 켜졌습니다. 각 세대 스마트폰으로는 개인 맞춤형 대피 안내가 전송되었어요. 아파트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복도 곳곳에 센서들이 공기질부터 온도, 습도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었어요. 모델하우스에서는 벽면 태블릿이 자동으로 켜지며 현재 실내 상황을 표시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생존 키트입니다. 패널 안에는 비상식량, 식수, 손전등, 구급약품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어요. 수도꼭지에는 자동 차단 밸브, 가스레인지는 흔들림 감지 시 자동으로 불이 꺼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임시 대피 공간으로 변하는 안전존입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자 바닥에서 튼튼한 테이블이 올라오고 벽면에서는 방석과 담요가 자동으로 나왔어요. 지하 지진 체험관에서는 진도 6 정도의 실제 흔들림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방 전체가 실제 지진처럼 흔들렸지만 모든 안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흔들림이 멈추자 아나코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 정도라니. 예상과 너무 다르다.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많이 무시했어요. 일본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셋째 날 밤, 호텔에서 하루 일정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에서 긴급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도쿄 지역 강진 발생, 진도 6.7. 화면에 떠오른 뉴스 속보를 보는 순간 아나코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도쿄 동북부를 중심으로 강진이 발생했고 아나코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피해가 크다는 소식이었어요. 지하철 전면 중단, 여러 건물 화재, 정전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선이 폭주하여 연결되지 않았어요. 겨우 언니와 통화가 되었는데 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나코야, 지금 완전 난리야. 우리 아파트 옆 건물에서 화재가 났고 전기도 나갔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 내가 지금 당장 돌아갈게. 하지만 도쿄의 모든 공항이 안전 점검으로 폐쇄된 상태였어요. 가장 빠른 편도 이틀 후에나 가능했습니다. 그때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나코 씨, 뉴스 봤습니다. 가족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연락이 잘 안 되고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공항도 폐쇄되어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나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호텔로 올라와서 한국의 지진 관측 시스템을 통해 도쿄 지역의 실시간 상황을 확인해 주었어요. 한국 시스템이 일본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나코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친구 미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아나코야, 넌 한국이라 다행이다. 여기 정말 난리야.
대피소에서 자야 할 것 같아. 현우 씨, 저 계획을 바꾸고 싶어요. 당분간 한국에 머물고 싶어요. 아나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본 완벽한 방제 시스템과 일본의 현실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컸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현우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나코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밤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반면 도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소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을 거였어요. 한국에서 보낸 사흘이 아나코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아나코가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늘은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진행되는 주민 자율 방제 훈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에요. 월 한 번 정도 진행하는데 보통 50여 가구 중에서 20가구 정도 나와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훈련 장소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약 100여 명의 주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부터 지팡이를 짚고 나온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어요. 주민 대표 김영호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몇 년 전 경주 지진을 겪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주민들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지러우시면 말씀하세요. 중학생이 혼자 나온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 주민을 위해 몇 명의 이웃이 함께 대피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분은 작년에 이사 오셨는데 처음에는 훈련 참여를 망설이셨대요. 그런데 이웃분들이 계속 권하셔서 나오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휴식 시간에 주민들이 준비해온 간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나코 씨, 일본은 지진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가족분들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아이고, 그럼 더 힘드시겠네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처음 만난 외국인인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에서 한국 사람들의 인정을 느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직접 만드신 김밥을 건네주셨어요. 집에서 만든 거라 맛은 장담 못하지만 한 입 베어 물자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맛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안전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나코가 현우에게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정성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날 저녁 김영호 씨 집에서 열린 소박한 모임에서 아나코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웃들이 모여 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야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 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 느껴지는 게 더 감동적이네요. 아나코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나코가 한국에 머문 지 3주가 지났어요. 오늘은 현우와 함께 대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박정민 박사님인데 사실 일본에서 10년간 유학하시고 연구하신 분이에요. 박정민 박사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나코 씨, 반갑습니다. 도쿄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NI 연구했어요. 연구실을 둘러보며 박 박사는 한국의 방제 기술 발전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일본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지질 조건이나 건축 양식이 일본과 다르더라고요. IoT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도 저희가 독자 개발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개별 건물 단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했어요. 이건 AI 기반 지진 예측 시스템이에요.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가 30% 정도 높아졌어요. 화면에는 한반도 전체의 지진 위험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박 박사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위축감이 컸어요. 일본 기술이 워낙 앞서 있다는 생각에 저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 돌아와서 깨달은 게 기술이라는 건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에 맞게 발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대피 문화부터 달라요. 일본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지만 한국은 공동체 문화가 강해서 서로 챙기면서 대피하려고 해요. 박 박사의 말을 들으며 아나코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사실 제가 처음 한국에 올 때는 한국 기술을 좀 무시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일본에 있을 때는 한국을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깨닫는 거죠. 연구원을 떠나기 전에 박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나코의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서로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죠. 기차로 서울에 돌아오는 길에 아나코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현우 씨,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한국을 너무 무시했어요. 아나코의 마음속에서 편견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2달이 지나자 아나코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들이 변해 있음을 느꼈어요. 오늘은 현우와 함께 서울 시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나코 씨, 저 한국에서 아파트를 구해서 살려고 해요. 정말요? 완전히 정착하시려는 건가요? 네, 적어도 몇 년은 한국에서 살면서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한국으로 부르려고 해요.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네 가족이 도쿄 지진 이후로 계속 불안해하고 있어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직접 경험했으니까 가족들도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아파트 구하는 것부터 한국 생활의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현우 씨는 어떠세요? 결혼은 안 하시나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일에만 집중하느라. 하지만 그의 시선이 아나코에게 머물러 있다는 걸 아나코도 느꼈어요. 며칠 후 아나코는 현우의 도움을 받아 강남구의 깔끔한 투룸 아파트를 구했어요. 이사 축하드려요. 현우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와 함께 저녁 식사하시겠어요? 단순히 환영 의미가 아니라 현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나코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저녁,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처음 공항에서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현우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우 씨의 따뜻함과 진정성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한 달 후 아나코의 언니네 가족이 한국에 도착했어요. 현우도 공항에 마중 나와서 아나코 가족을 도왔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아나코와 현우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현우 씨, 우리 함께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한일 방제 교육 프로그램이요. 제가 일본에서 배운 것과 한국에서 배운 것을 종합해서 양국 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진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갈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아나코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일도 의미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어서요. 저도요. 한국에 온 게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아나코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아나코와 현우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서울 시내 웨딩홀에서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모두 입는 한일 퓨전 스타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현우의 가족들과 아나코가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방제 훈련에서 만났던 김영호 씨 부부, 대전 연구원의 박정민 박사님도 와주셨습니다. 전통 혼례와 현대식 예식을 모두 진행했어요. 현우가 서약을 읽었습니다. 아나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꿈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나코가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현우 오빠, 저를 한국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여기서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피로연에서는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한일 방제 교육 프로그램이 양국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나코는 하객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일주일만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 만난 모든 분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한국에서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에 가능한 안전이었어요.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마음이 가장 강력한 방제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 후 아나코와 현우는 서울에 방제 교육센터를 열었어요. 한일 양국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교육센터에서 아이들과 대피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일본 NA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아나코가 직접 내레이션했어요. 나는 일본의 안전을 믿었지만 진짜 안심할 수 있는 사람과 삶은 이곳에서 찾았다.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화면에는 아나코와 현우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훈련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편견이 무너지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아나코의 이야기. 일본 최고의 방제 전문가가 한국을 무시했다가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놀라운 실화.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였다는 깨달음.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이기에 가능한 진정한 안전. 진정한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진실의 아름다움. 오늘도 감동을 전해드린 감동호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